김수종이 꿈꾸는 정의롭고 원칙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돌려보고 비틀어보는 오늘의 이슈. 이종훈의 뉴스 측면 승부. 네, 오늘 핫 이슈 한 가지 돌려보고 비틀어보는 남자 이종훈 박사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뭘 한 비틀어볼까요? 서민 감세. 서민 감세. 듣기 좋죠. 서민을 감세시켜준다는 거죠? 네, 서민의 세금을 줄여주겠다. 줄여준다.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그죠? 네, 자유한국당 거 이야기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정부 여당이 최근에 이제 부자 증세, 예, 초부자 증세, 예, 슈퍼리치 증세. 거기 또 이제 좋은 형용사를 모집합니다. 이래서 예. 뭐 사랑 증세라는 표현까지 심지어 이제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예. 자유한국당이 이거 도저히 봐줄 수 없다. 예. 그래서 서민 감세 방침을 천명하고 나왔고요. 예. 일종의 맞불 전략을 이제 펴고 나온 거죠. 참. 아이고,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상당히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다는 자유한국당에서 서민 감세를 내놓으셨다니까 어떤 감세를 뭘 하겠다는 겁니까? 서민 감세 1호가 뭐냐? 뭡니까? 담배세 올렸던 거 원위치. 그게 무슨 감세예요? 아니, 감세는 감세죠. 예, 감세죠. 그러니까 세금이 올랐던 게 또 어찌됐건 내리는 거니까. 근데 이런 방송 용어로 적당한지는 모르겠고 네. 또 자유한국당 분들이 들으시면 오해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제가 사과를 전제로 해서 네. 장난하는 겁니까 지금? 올렸다 내렸다? 그러니까요. 예. 불과 2년 전 2015년 1월 달에 예. 4,500원으로 인상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이걸 이제 원래 수준 2,500원으로 지금 내리겠다라는 얘기고요. 원위치인데 이게 무슨 감세냐.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셨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감세는 감세니까. 네. 5925번님이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국회의원 세비 조정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보좌관이면 차량이면 하물며 기름값까지 세비로 처리한다는데 근로자가 그분들 먹여 살려야 하는 건가요? 너무 힘듭니다. 이거 없애면은 서민 감세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예. 이분들이 예. 뭐 지난 대선 때도 그렇고 총선 때도 그랬고요. 예. 저 세비 30% 반납하겠다는 약속까지 했던 거 기억나시죠? 안 납니다. 그런데 반납 아직 아무도 안 했습니다. 안 했죠. 자꾸 국회의원 말씀을 하면 또 네. 예, 욱할 수가 있으니까. 얼굴이 예. 벌써 많이 붉어지셨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유류세 인하도 추진할 거라고요. 자유한국당이. 예, 그렇습니다. 만세 만만세네요. 그렇죠. 예. 서민감세 2호가 예. 이제 되겠습니다. 배기량 2000cc 미만의 모든 차종에 대해서 유류세를 반값으로 인하하겠다고. 예. 예, 요즘에 뭐 이 반값을 또 이 자유한국당에서 또 반값도 얘기를 하네요. 예. 예. 앞으로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말하는 걸 딱 계획에 두고 있다가 나중에 총선이나 대선 때 요 약속 지키라 그러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선거 때는 이런 거 다 예. 지킨다고 하죠. 예. 문제는 이제 집권을 하고 난 이후에 그 약속을 그대로 지키느냐. 그거는 국민들이 똑똑해야지만 되는데. 그런데 보통 안 지키죠. 안 지키죠. 예. 예. 그래서 국민들께서 정말 똑똑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거듭 드리는 거고요. 네. 그럼 담배세, 유류세 인하하면 아까 박강원 의원이 말씀하셨듯이 세수가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게 10조 정도 된다 그랬거든요. 네. 그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부분 중에서 담배세, 유류세가 많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감소할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담배세가요, 올해의 경우에 2014년, 그러니까 담배값 인상하기 전 네. 대비 얼마나 더 거치는지 아세요? 얼마나 거칩니까? 4조 4,560억. 그러니까요. 그렇다니까요. 네. 그래서 서민들 호주머니 빼가는 거잖아요, 돈을. 그러니까요. 요새 흡연자들이 아주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예. 그래서 한 올해 11조 4천억 원대가 예. 거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원위치 시키면 이제 4조 4,500억 원 정도가 이제 도로 주는 겁니다. 네. 유류세 인하의 경우에는 그럼 어떠냐? 예. 이륜차 포함해서 전체 자가용 자동 차량의 76.4%, 네. 그러니까 1,730만 대를 대상으로 했을 와. 때 예상되는 세수 감소액은 7조 2천억 원. 두 가지를 합치면 11조 6천억 원대가 해마다 세수가 감소를 하는 이게 거죠. 5년 동안이면 55조, 60조 돈이니까. 맞습니다. 4년만 일단 치더라도. 4년만 치더라도. 네, 그럼 예. 거의 야. 뭐 50조, 46조 정도 되는 거죠. 박광원 대변인 이야기했듯이 문재인 정부에서 100대 과제 178조 중에서 엄청난 세수가 부족한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것도 겨우겨우 지금 마련할 똥말똥한데 예.
그러니까 만약에 완전 자유한국당이 낙관론에서 볼 때 178조 뭐 문제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자유한국당 식으로 이렇게 다 이제 인하를 하게 되면 세금을 인하하게 되면 그만큼 또 펑크가 더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그만큼 이제 세수가 부족하니까 이게 좀 사실은 이렇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하려고 하는 국정 현안의 상당수를 못하는 수가 생기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겠다고 해서 트럼프 케어를 이야기하는 것과 자유한국당이 과거에 자신들이 올렸던 담배세를 다시 내리겠다는 것과 뭐 어떻게 이해가 되나요? 비슷한가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이건 이제 국민들이 결국 판단 내릴 문제긴 한데 뭐 속된 말로 너무 속보이잖아요. 아니 속이야 뭐. 뭐 그때는 그렇게 올려놓고 그때 사실은 올리는데 나름 또 이유가 있었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뭡니까? 국민 건강 증진. 아이고 감사합니다. 담배값 인상하게 되면 금연이 증가한다. 그러니까 국민 건강이 좋아진다 이런 거였는데 실제로 담배값 인상되고 나서 그러면 담배 판매량이 그만큼 줄었느냐? 아니라는 거죠. 거의 지금 회복이 지금 돼가고 있거든요. 안 줄었으니까 세수가 4조나 더 거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지금 다시 원위치 하겠다는 얘기는 뭐냐? 도로금 국민 건강 나쁘게 하겠다는 얘기냐? 금연 흡연을 권장하겠다는 얘기냐?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논리 모순도 이런 모순이 없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 겁니다. 저는 자유한국당이 정말 우리나라의 대한정당 또는 그 다른 한 진영의 정당으로서 국민들에게 정말 새로운 비전과 로드맵을 좀 제시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좀 이런 거야말로 포퓰리즘 아닌가요? 뭐 포퓰리즘 하는 사람이야 더불어민주당도 있고 다 있습니다. 국민의당도 있고 다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건 포퓰리즘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청취자가 묻고 박 박사가 전한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박 박사가 꼼꼼하게 읽고 인터뷰에서 대신 질문해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인터뷰 방송은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홈페이지나 팟캐스트, 팟빵을 통해 다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제가 몇 개 읽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3359번님 제발 기름값 좀 낮춰주십시오. 3798번님 담배세는 그래도 낮춰야죠. 유류세도 낮춰야죠. 자유한국당이 말하든 더불어민주당이 말씀하시든 서민 세금 낮추는 건 좋은 겁니다. 그리고 서민 세금 낮췄으면 부자 증세는 해야지요. 9154번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힙니다. 서민들의 반대에도 꼼수 증세 위에 국민 건강을 핑계로 인상한 담배값을 이제 와서 또 내리자 하는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뻥이냐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제가 제대로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자, 국민의당 전당대회 앞두고 선거관리위원장이신 김관영 의원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관영입니다. 바쁘시죠? 바쁩니다. 자, 전당대회 앞으로 이제 한 달 정도 8월 27일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전당대회는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희 국민의당이 작년 총선에서 3당으로 국민께서 만들어주셨는데, 그리고 이제 이번에 대선에서 패배했고요. 또 이유미 씨 그 제보 증거 조작 사건, 그 사건 이후로 사실 당의 신뢰가 지금 상당히 바닥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전당대회가 당이 혁신하고 국민들께 다시 신뢰를 회복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가 있고요. 이제 새로운 지도부가 당을 어떻게 살려낼지 또 내년 지방선거를 어떻게 준비할지에 관한 비전을 제시하고 당원들과 국민들로부터 판단받는 대단히 의미가 있는 행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국민의당이 거의 뭐 제3당 아니겠습니까? 의석수로 치면 40석이고 그죠? 정말 그 중요한 순간인 것 같은데 지금 출마 의사 밝히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입니까? 정동영 의원과 천정배 의원은 이미 밝혔고요. 그 외에 다른 분들은 아직은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지금 잠정적으로
당대표 후보자 등록을 8월 11일경에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때 되면 구체적으로 출마자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아직 지금 다른 분들이 출마를 선언하지 않은 이유는 네. 저희 당이 지금 혁신위원회에서 예. 그동안은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한꺼번에 뽑아서 1등은 당대표, 2등부터 5등까지는 최고위원 이렇게 했는데요. 네. 이 소위 집단 지도 체제를 저희가 해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혁신위원회에서는 이제 앞으로 우리 당이 좀 더 기민하게 국민들께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당대표의 권한을 강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네. 라고 하는 의견을 계속 주셨고요. 네. 이런 점에 대해서 내일 11시에 중앙위원회를 통해서 최종적인 당의 지도부의 모습을 네.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나면 네. 이제 어떤 분들은 당대표로 출마할지 뭐 최고위원으로 출마할지 이런 것을 정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년에 있을 지자체 선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여기에 국민의당의 명운이 걸려 있을 건데 예. 당원들과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보시기에 8월 27일 전당대회에서 1년 동안 또는 네. 다음 총선 때까지 국민의당을 정말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후보들을 누가 어떻게 지금 보고 있는지는 어떤 분을 봐야지 조금 감을 잡을 수 있을까요? 뭐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당대표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아이디어란 모습이 있는 반면에 네. 모든 선거는 이제 실제로 출마한 사람 중에서 뽑을 수밖에 없는 그렇죠. 사정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출마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해서 당사자들이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일단은 출마자들이 정해진 다음에 예. 이제 저희 당원들이 네.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예언하는 사람은 아닌데요. 예. 그냥 생각하건대 김한길 전 대표께서는 나오실 것 같고요. 예. 손학규 전 대표께서는 추대를 하면 마지못해서 한번 나오실 생각이 있으실 것 같고요. 예. 이원주 의원도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뭐 지금 저희 여러 그 후보자들의 동태를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예. 아직 제가 볼 때는 제가 선관위원장으로서 또 중립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어떤 그렇습니다. 분이 어떤 방식으로 출마할지는 최종적으로 등록이 된 다음에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우리 김관영 의원께 후보 정해지고 나면 전화 인터뷰에서 그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지금 안철수 전 대표 말입니다. 오늘 제가 KTX 안에서 이렇게 온라인 뉴스를 보니까 화제가 되셨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어제? 사퇴해야 된다, 이런 얘기요? 예. 제가 그 현장에 있었는데요. 네. 그 보도가 저는 조금 과장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정계 은퇴를 포함해서 과감한 그런, 당의 네. 많은 대책들을 우리가 강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거고요. 예. 무슨 안 대표가 반드시 정계 은퇴해야 된다. 라고 강하게 주장하지는 않았다고 저는 그 당시에 판단을 했었고요. 네. 예, 어쨌든지 간에 안 대표님이 지난 대선 패배 이후에 이번에 전당대회를 출마해야 된다는 견해도 있고. 예. 또 어떤 분들은 아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니 성찰해야 될 때다. 좀 더 조용히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예. 각자의 의견에 나름의 일리들이 있지만 최종 판단은 결국 안 대표께서 하실 일이다 생각을 하고요. 안 대표께서 다양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현명하게 판단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관위원장이시기 때문에 참 제가 여쭤볼 수 있는 질문이 제한되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할 수 있는 대로는 솔직하게 하겠습니다. 하나 또 여쭤보고 싶은 게 김태일 혁신위원장께서 네네. 국민의당 혁신에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요? 정말 누구보다도 뼈아픈 말씀들을 하시고 자각의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아픈 것은 도려내야 된다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혁신에 둔감한 당내 문제점들이 조금 이렇게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이런 지적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태일 혁신위원장님은 굉장히 절실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네. 다만 이 당의 지도 체제에 대해서 혁신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이 100% 지금 수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정말 사심 없이 네. 정말 국민의당을 생각해서 이게 그래도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제안을 했는데 네. 어떻게 이걸 안 받아들일까 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실제로 또 그 의견에 대해서 많은 당내 위원장들이나 당내 그 의원들께서 의견을 자체적으로 수렴을 해봤고 또 저희 당의 당원들 전체를 대상으로 또 여론조사도 해봤습니다. 네. 그런데 결국은 좀 절충한 혁신위원회에서는 당대표만 뽑고 최고위원은 뽑지 말자 이거였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당대표의 권한이 지나치게 커져서 전횡으로 갈 가능성이 있고 지금 시대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의 권한을 분권하고 나눠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헌법 개정도 시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마당이기 때문에 적어도 당대표를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최고위원은 있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의견들이 서로 절충이 되어서 내일 아침에는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선출하되 당대표의 권한을 상당히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분리선출이라고 하는 새로운 또 방식을 도입을 하시는군요. 네네. 그 자유한국당의 혁신위원장이 유석춘 교수시고요. 네네. 또 지금 국민의당의 혁신위원장은 김태일 교수시고요. 김태일 교수가 우리 잘 아시겠지만은 상당히 좀 국민의당에 애정이 많으신 분 같이 제가 보이던데. 제가 김 위원장님의 말씀 중에 가장 가슴에 와닿았던 것은 김 위원장님이 과거 민주당의 혁신위원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야당의 역사에 대해서 오랫동안 지켜보고 보신 분인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이 대한민국의 앞으로 정치 발전을 위해서 다당제가 역사적 진보라고 생각을 하고 시대적 과제다. 그리고 작년 총선에서 어렵게 뿌리내린 다당제의 싹을 제대로 걸음 주고 물 줘서 딱 키울 수 있도록 하는데 본인이 정말 기여해야 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이 어려운 당의 혁신위원장의 직무를 맡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정말 진정성이 느껴졌고 저희들도 혁신위원장님이 주시는 이 제도체제 이외에도 많은 혁신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많은 혁신안들은 저희가 100% 수용을 해서 좀 당이 제대로 바뀌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40명의 국회의원분들이 국민의당 의원분들이 정말 이 문제는 절대절명의 자신의 문제로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용주 의원 검찰의 참고인 신문으로 소환됐었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냥 수사가 마무리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윗선 수사까지 더 확대될 걸로 보십니까? 저는 제가 과거에 진상조사를 맡은 단장으로서 제 양심을 걸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용주 의원도 이 검증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한 것이 없고요. 그 이후 그 윗선도 사실은 없습니다. 정말 이유미 씨와 그 범행으로 인해서 이렇게 큰 상처를 당해줬는데 저희가 깨끗한 정치하고 제대로 된 선거하자라고 주장하고 나와서 이런 일을 당해서 당원이 저지른 거에 대해서는 제가 입에 100개라도 할 말이 없고 국민에게 진정으로 사죄하는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 수사가 조속히 마무리돼서 또 진상이 제대로 밝혀져서 저희 당이 가지고 있는 오해도 벗고 또 있는 그대로에 대한 책임도 저희가 또 감수하고 이렇게 새로 태어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게 보면 국민의당은 참 순수한 정당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참 아마추어 같다는 느낌이 든다는 분이 이 분위기를 어느 분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창당한 지가 1년밖에 되지 않았고 저희 당의 많은 구성원들이 새롭게 모여있다 보니까 일사불란하거나 체계 있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 자주 전당대회까지 또 전화 연결해서 많은 질문 또 말씀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이었습니다. 3부로 오겠습니다.